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가 한 10년 전에 겪었던 부동산의 극심한 하락장, 네. 뭐 2010, 11, 12, 13 네, 겪었던 그 시장이 필연적으로 다시 올 거라고 얘기를 이제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의견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걸 듣고 싶어요. 자, 우리가 이제 2010년, 12년 이때는 너무나 잘 아는 그 리먼 사태 이후에 금융위기 시절이잖아요. 2009년도에 가격이 좀 내려갔었는데 이때 2009년도 2월에 정부에서 엄청난 대책을 발표하죠. 그게 뭐냐면 양도세 면제. 그러니까요. 예, 네. 이런 대책을 발표해서 V자로 반등을 합니다. 그러다가 2010년 다시 V자 반등하고 그 이후부터 다시 2014년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서서히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자, 이 시절에 이제 두 가지가 나타난 겁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타나냐면 금리예요. 금리가 심지어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5% 6%까지 올라갔었던 이런 시기거든요. 그러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하우스푸어 시절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방금 언급했던 미분양 아파트가 2009년 3월에 전국적으로 16만 6천 가구에 이르렀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다 보니까 이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서 미분양 주택을 사게 되면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준 거예요. 이 두 가지, 금리와 미분양, 이 두 가지가 지금에 와서 비교해 보게 되면 7월 기준으로 주담대 평균 금리가 4.16%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 금리가 서서히 인상되고 있어요. 이게 6월 달에는 4.04였어요. 이제 한 달 만에 이제 0.12가 올라간 거 아닙니까? 올라가게 되면 이 금리가 연말까지는 한 4.5 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4.5 정도까지는 부담은 엄청나게 크지만 그래도 5%가 안 되니까 견딜 수 있다는 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괜찮아 보이긴 한데 금리가 급격히 더 올라서 5% 6%가 되면 이 시절과 똑같은 하우스푸어 시절로 회귀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서 이 금리발 리스크는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는 않을 수 있는데 지금의 금리 5%가 더 부담스럽습니다. 2010년도에 5%는 조금 견딜 수 있는 5%예요. 왜냐면 그때는 LTV와 DTI를 기반으로 한 대출 상환 구조예요. LTV는 담보만 보고 해주는 거고 DTI는 주택담보대출은 원금하고 이자를 계산하는데 기타 예를 들면 신용대출에 이런 거는 이자만 상환액으로 넣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려우면 어떻게 되냐면 신용대출을 마이너스 통장을 5천만 원 몇 천만 원 이렇게 동원해서 이자를 내거나 이렇게 생활비를 충당하거나 이게 가능했어요. 지금은 이 DSR이 전면적으로 실시되면서 자기 소득의 40%로 제한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제가 뭐냐면 추가적으로 내가 대출이자가 급등을 해서 일부 좀 소득이 줄어들으니까 소득이 상대적으로 좀 줄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잖아요. 신용대출을 받아서 일부 이자를 내고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그만큼 대출 조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의 5%는 상당한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환 리스크가 있는 이런 시점으로 바뀌게 된다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5% 찍으면 그때 10년 전 상황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한 1년 반 전에 주담대 최저금리가 2%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1년 남짓 만에 지금 2% 가까이가 올라온 거라고 보면 돼요. 이게 통상적으로 한 3%가 단기간 내에 올라가게 되면 상당 부분 이 대출 수요자가 위축을 받게 되고 그 부담을 떨치기가 쉽지 않은 게 기존의 사례예요. IMF 때, 리먼 사태 때 두 번의 그런 경우를 만난 거고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일본의 버블 붕괴 90년, 91년도에 지금 이제 일본의 그 그래프가 이렇게 L자잖아요. L자. 네네. 이때 붕괴하기 이때 단기간 내 금리가 3% 정도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미국의 경우에도 이제 리먼 사태 때 금리가 한 3% 정도 급등하면서 그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잖아요. 이 서브프라임을 해준 기간이 망가졌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의 주택 가격이 한 마이너스 30%까지 떨어졌어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대출 자체가 서브프라임급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미국 등급으로 따지면 프라임급, 그렇죠. 알트 A 이 중간 신용자들, 저신용자, 우리는 저신용자가 거의 없으니까 버틸 수 있는 여지는 있고 금융기관도 망가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LTV DSI 40%밖에 안 해줬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경매 들어간다고 해서 망가질 일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의 이런 대출 구조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이런 상환이 급격하게 위축이 되는 문제는 불가피하다고 보게 되면 이때는 이제 일부 대출을 너무 많이 조달한 이런 경우에는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미분양 문제입니다. 자, 미분양은 다행스럽게도 2009년도 이때 당시에 2009년 3월에 16만 6천 가구가 미분양했어요. 근데 지금은 22년 7월 현재 전국의 미분양 물량은 3만 1천 가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미분양만 놓고 보면 사실은 거의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의 체력과 지금의 체력은 지금이 비교적 상대적으로는 버틸만하다. 로 볼 수가 있고 3만 1천 가구 중에서도 미분양은 이제 특정 지역의 문제예요. 이를테면 대구가 3만 1천 가구 중에서 7천 가구가 대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포항의 문제. 포항도 한 군데에 4천 가구가 포항
한 군데에 있어요. 포항시에. 그러니까 이 두 군데가 사실상 문제이고 나머지 이제 1000가구짜리도 몇 군데 있긴 한데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미분양발 이런 주택시장 리스크는 거의 지금 상태에서는 크지 않아요. 다행스러운 측면인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랑 지금과 비교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제 가격이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경우에 미분양이라는 금리 인상이라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의 상황은 미분양은 거의 우려 단계는 아니다. 물론 특정 지역의 문제이긴 하다. 자, 금리는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때보다 상환 리스크는 더 커진다. 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주의 있게 대비하면서 봐야 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 다시 누가 봐도 지금은 상승장이라고 느끼는 시점은 언제쯤 다시 올 것 같습니까? 지금은 이미 이제 7월 달을 기점으로 통계상 전국의 그 매매 가격이 KB 주택가격 동향조사 따르면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 여기 이제 하반기 내내는 이어질 가능성이 농하다 말씀을 드렸고, 내년 상반기에는 요게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마무리되고 한다면 그런 전자에 5%를 안 찍고.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정부에서도 이 금리 인상이 부동산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 문제로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것을 정부도 금융당국도 반대하지 않고 당연히 이제 대출 수요도 반대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을 고려하게 되면 5%까지는 올라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5%가 되게 되면 일단은 대출의 모든 원리금 상환으로 내 소득이 들어가게 되고 그만큼 이제 소비 위축, 경제 침체로 바로 연결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는 금리가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 보합권에 좀 머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변 걱정은 이제 내년 하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년 하반기에는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경제 활성화를 부르짖어야 되는 때가 되고 24년도에는 총선이 있습니다. 총선을 떠나서라도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될 것이 내년 하반기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24년도 이제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금리를 더 올리려는 경향은 확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경제 살려야 되는 거죠. 그런 정황을 고려하게 되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바닥을 찍고 다시 한 번에 또 변곡점이 될 수 있는 여지도 있을 수 있다. 그 와중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유발한 원인이 좀 제거가 돼야 되겠죠. 지금의 금리 인상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거일 확률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이션이 갑자기 됐기 때문에 그 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발 코로나로 인한 공급난입니다. 두 가지를 크게 꼽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고 가정하고 중국발 이런 뭐 코로나 공급난도 일정 부분 이제 해소될 시점이 됐다고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은 서서히 줄어들 것이고 그에 따른 금리 인상도 마무리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내년 하반기에 변곡점이 와가지고 다시 이제 뭐 강보합 정도로 간다면 그 이후에 사실 2021년 이때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상승장이 다시 가는 건지 아니면은 좀 다른 형태의 구명이 펼쳐지는지. 지금부터의 상황은 뭐 이미 조정이 어느 된다 하더라도 이게 반등을 해서 급등할 가능성은 사실상 크지 않습니다. 왜 크지 않는가 하면 주택가격이라는 것이 이미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을 한 상태에서 약간 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시 이 급등 수준까지 올라가기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완만한 상승 정도를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때 하나의 또 변수가 나타나게 되는데 공급 부족이 지금 이 상태에서 금리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간 것인데 이게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 한번 이 변수가 또 이렇게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은 있어요. 서울 같으면 예를 들면 그 아파트 입주 물량만 따지면 다른 주택을 아닌 아파트만 따지면 올해 뭐 22,000 내년도 23년도 24,000 24년도에도 한 24,000 요 정도에 머물 확률이 높습니다. 이거는 뭐 최근 10년간에서 거의 제일 저점의 물량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거는 매매 시장이 아니라 전세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로 우선 영향력을 확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다시 좀 부상될 수 있는 여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큰 틀의 방향성에서는 이미 너무 오른 고점에서 약간 조정이 된다 한들 이게 다시 급등하기는 추세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겠나 보여지고 그 여지에는 이제 대출 규제가 또 자리 잡고 있다. DSR은 이거는 아주 강력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나타내요. 15억 초과 금지를 폐지하더라도 부자들은 이제 조금 더 받아서 큰 집을 살 수 있겠으나 어차피 중산층이야 저소득층은 자기 소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받을 수 있는 양이 한계가 있어요. 뭐 5천만 원짜리 급여생활자가 몇 억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뭐 한 2억 정도를 받으면 물론 이건 이제 상황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집을 사기는 어려운 거예요. 물론 이제 생애 최초자 이걸 활용하면 최대 6억 원까지 받을 수가 있죠. LTV 80%로 해서 최대 6억 원 이렇게 받을 수 있겠지만 DSR을 적용하면 그만큼 많이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출 규제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지속되는 한 자기의 구매력을 보충하는 대출이 안 되게 되면 집을 사는 거는 사실상 또 쉽지 않은
이런 국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DSR도 이 저소득층 내지는 젊은 층에게는 획일적으로 40%를 적용할 게 아니라 이들에게는 차등 적용을 해서 한 50%는 50%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줘야 돼요. 이 부유층에게는 40%를 그대로 두되 이 저소득층 청년층은 30대까지입니다. 30대 넘었죠. 네, 넘었잖아요. 네. 안타깝습니다. 이 청년층에게는 새로운 내 집 마련의 기회, 주거 사다리를 끊어내지 말아야 되는 이런 차원에서는 한 50% 정도로 상향해야 된다. 왜냐하면 젊은 층에게는 어차피 미래 소득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보면 이 자체를 좀 늘려서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제 좀 돌려가지고 임대차 시장 좀 여쭙고 싶습니다. 8월 전세 대란 논란 얘기가 많았는데 지금 오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월세 시장이 좀 크게 움직였는데요. 앞으로 이런 전 월세 시장, 임대차 시장은 어떻게 좀 움직일 것 같습니까? 8월부터 문제가 된다는 것은 8월부터 4년 2+2가 만기가 돌아오니까 8월부터 이제 시작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어차피 8월에 그 전세 만기가 한꺼번에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거니까 8월이 될 수 있고 9월이 될 수 있고 계속 순차적으로 돌아오는 것일 뿐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게 가장 이제 현실로 나타난 게 방금 말씀하셨던 월세와 경향이고 반전세가 늘고 전월세 전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가 지금 8월 이후에 전세난의 문제인 거예요. 그게 사실 정중동으로 나타나는 8월 이후의 문제가 그 현상이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8월 이후에 이제 4년 만기가 돼서 새롭게 전세를 계약해야 되는 경우 4년 전에 5억에 살고 있던 전세금이 지금은 7, 8억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4년에서 이제 2년 지났을 때는 5%만 올려준 거 아닙니까? 그럼 뭐 5억에서 5억 2,500. 그런데 지금 현재 전세는 7, 8억이라는 거죠. 이건 엄연한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 7, 8억은 크게 변동이 없어요. 왜냐면 기존에 이미 7, 8억이었기 때문에 전세가 통계로다가 잡혀서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려면 7, 8억에 9억 이렇게 막 올라갔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거죠. 이미 이거는 올라 있었으니까. 그래서 통계상으로는 전세값이 막 올라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거죠. 점진적으로. 하반기 내년도에. 그래서 이거를 통계만 가지고 왜 빨리 안 올라가는지 이거 얘기하는 것은 다소 판단의 기준이 좀 달라야 되는 거고. 자, 이제 문제는 그거예요. 자, 5억에서 7억으로 올려줘야 되는데 이 개인 세입자 입장에서는 2억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대출을 받으려 해도 대출 이자가 4, 5%가 되는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 이거를 월세로 내는 거와 대출 받는 거에 큰 차이가 없다는 뜻이죠. 여기 내나 여기 내나 똑같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2억을 전세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뭐 2년 4년 만에 정상적인 소득자가 이 큰 돈을 마련하겠습니까?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그 차액에 대해서 2억에 대해서 뭐 1억당 뭐 예를 들면 35만 원 뭐 이게 좀 오를 수도 있어요. 1억당 40만 원. 1억당 40만 원이면 1년에 480이니까 연 4.8%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이거는 이제 낼 수가 있거든요. 어렵지만 70만 원, 80만 원은 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월세와 경향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왜냐면 올라간 증액한 전세금을 낼 능력이 없다 보니 세입자가 이거를 월세로 돌아설 수밖에 없는 자의반, 타의반, 자의반 내가 불가피한 이런 거고, 타의반은 이제 집주인이 월세를 받고 싶어 해요.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월세를 받고 싶어 해서 이걸 가지고 세금을 낸다든가 이런 식의 활용을 하려고 월세를 원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본의 아니게 맞아지면서 월세와 경향이 두드러지는 게 전세난의 새로운 형태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물밑에서 이 세입자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어려운 직면에 처해 있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월세를 더 내야 되는 국면이 되니까. 그래서 이게 좀 정중 동해 이 안타까운 상황은 전세난이 지속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튼 이 아파트 가격이 하향 안정세로 가는 와중에 전세 시장은 향후 뭐 1년, 2년 뒤를 예측하신다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전세 시장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매수를 안 하게 되잖아요, 세입자가. 그러니까 매수를 안 하니까 다 전세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렇죠. 그래서 매수를 보류해서 전세에 안주하는 수요, 또 공급이 분양이 많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청약을 하고 싶어도 물량이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죠. 그러니까 역시 이제 그 분양 대기 수요가 현실 속에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아예 그 주택을 사기 어려운 구매력이 떨어지는 분들은 여전히 뭐 전월세에 살아야 되는, 그래서 전세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다. 종전에는 매매 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그러면 이제 전세 가격에 따라가는 형태의 그런 숫자를 보였는데, 7월 달부터는 전세 가격 상승이 높거나 또 지역에 따라서는 하락폭이 매매가 더 떨어지고 전세는 덜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7, 8월부터 변곡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반기로 갈수록 매매가 하향 안정이 되는 상황에서
전세가 매매 가격보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대적으로 이런 여지가 좀 커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이거는 하반기로 갈수록 내년에도 이런 시장이 지속된다면 전세 가격에 대한 상승 여지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이렇게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택 마련 주식 대박 매불이 하나면 오케이입니다. 매불이 구독 누르시면 부자 됩니다. 좋아요 누르시면 더 부자 됩니다.